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RTX 4070 Ti를 들고 왔어요. EMTEC 제품이고 모델명은 게이밍 프로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EMTEC 뭐 다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유명한 기업이고 사실상 국내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국내 브랜드로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내 로컬 브랜드가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EMTEC이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기업 같아요. 그 수많은 기업 동안 수많은 기업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분명히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AS에 대한 평도 좋고 그리고 이제 국내 소비자들한테 이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4070 Ti 출시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초기에 엄청나게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뭐 비판도 많이 받고 까이기도 많이 했죠. 192비트. 하지만 전성비만큼은 확실히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아온 만큼 오늘 영상에서는 언더볼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고요. 네, 뭐 패키지를 보면 그냥 친숙한 느낌이에요. 네, 친숙한 느낌이고 뭐 원래 이제 EMTEC 그래픽 카드가 어마어마한 뭐 고급형 비래퍼, 감성으로 승부하고 초고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품질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가격도 비교적 경쟁력 있는 그런 모델로 사랑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EMTEC 제품을 사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냥 마음 편하고 크게 성능이 모난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EMTEC에 대한 어떤 브랜드 신뢰도 그런 측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게이밍 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사진이 크게 나와 있어서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엇보다 좋았던 건 과거에 이제 게임락 시리즈 즉 보석바 시리즈가 최근 제품의 경우에는 펠릿 로고가 그대로 노출되는 게 진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EMTEC이 현지화를 잘 했네요. 네, EMTEC 로고를 이렇게 박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에도 EMTEC 로고를 크게 박아놓고 무엇보다 패키지가 한국어화 되었습니다. 네, 한국어화. 자, 그래서 이제 3펜 구성이고 뭐 이제 RGB LED 효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복잡하고 화려한 그런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하다 볼까요? 12기가입니다. 12기가. 4070 Ti는 이제 192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6기가 아니면 12기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12기가를 택했고 만약에 256비트였으면 8기가 아니면 16기가인데 8기가는 4070 Ti한테 너무 낮으니까 16기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RGB LED 지원하고 0데시벨. 네. 그 부하가 낮을 땐 쿨링팬이 돌지 않는 0데시벨 기능을 지원하고 트리플 팬 뭐 이런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 뒷면 가볼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패키지에서도 한국어로 모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EMTEC에서 직접 패키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패키지 한국어화를 해주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GDDR6S 메모리 0데시벨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 같아서 뭐 굳이 모든 거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MTEC에서 무상 AS 3년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자, 바로 패키지 열어볼게요. 4070 Ti가 레퍼런스 TGP가 285W인데도 그래도 그래픽 카드가 커. 요새 워낙 낮은 온도, 쿨링 성능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하면 스티로폼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요 겉에 스티로폼을 제거하면 안쪽에 그래픽 카드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액세서리가 딱 보니까 네, 보조전원 단자 같은데 꺼내 볼게요. 꺼내고 안쪽엔 또 뭐가 없나? 없네요. 이게 끝입니다. 자, 이거 꺼냈으니까 내려놓고 네, 그래픽카드 설치 설명서 뭐 그래픽카드 매뉴얼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역시 한국어로 다 적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국어 표기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액세서리 박스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들었을까요? 네, RGB 연동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픽카드에 연결해서 이제 보드랑 연동시킬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케이블이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2V HPWR 보조전원 젠더가 있습니다. 네, 8핀 2개를 입력받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강조한 대로 이 12핀, 12 플러스 4핀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픽카드에 장착할 때는 끝까지 결착이 되도록 단단하게 삽입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어떤 그 커넥터 발화 이슈를 커넥터의 어떤 접촉 불량 그런 걸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사실 뭐 완전히 개운하진 않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죠. 끝까지 채워주시고 물론 이 4070 Ti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소비 전력 자체가 뭐 4090 이런 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담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측면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개의 젠더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래픽카드 본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 무난한 대신 조금 개성이 돋보이는 부분은 이제 좀 화려한 패턴들이 가미가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이거 뭐 천둥 치는 건가? 뭔가 알 수 없는 크랙난 어떤 부품처럼 기하학적 무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선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는 과거 그래픽카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 팬 구성이고 쿨링팬 가운데에는 EMTEC 로고가 박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쿨링팬이 특이한 게 일부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3개 쿨링팬을 달게 되면 인접한 쿨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어떤 공기의 흡입 직진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즉 풍압을 증대시키려고 그런 설계를 가지기도 하는데 EMTEC의 게이밍 프로 제품은 뭐 그러진 않아요. 다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 EMTEC 제품뿐만 아니라 뭐 일부 제조사에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갤럭시도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아주 전통적으로 그냥 같은 형태로 쿨링팬이 돌아가긴 했지만 사실 저는 어떤 공기 역학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측면에도 RGB LED가 들어오는 거대한 LED 패널이 있고요. 여기서 지포스 RTX 게이밍 프로라는 이게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가 노출되어 있고 이제 백플레이트도 노출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 여기 보조전 잔자가 있는데 기판이 상당히 짧아요. 어느 정도로 짧냐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픽 카드가 약 3슬롯을 차지하고 있고 길이도 이제 32cm가 넘는데 기판은 여기서 끝납니다. 네, 기판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 바로 나머지 이 히트싱크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공기가 통과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플레이트에도 거대한 타공을 둬서 이 히트싱크에 머금은 열이 아주 효과적으로 배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보네요. 자, 그다음 백플레이트도 당연히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엄청 멋지다 그런 생각 안 들고 그냥 이것도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이고, 다만 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거대하게 뚫린 이 타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사실 어떤 고급형 비레포 제품,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시는 굉장히 값비싼 비레포 제품 있잖아요. 그런 비레포와 비교하면 어떤 마감이라든지 전반적인 디자인의 디테일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래픽 카드는 이제 유니바디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모서리부, 끝단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동기화를 시키고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EMTEC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십시오. 끝단이 안 맞아. 이 쿨러 슈라우드랑 이제 백플레이트 끝단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크기적인 면에서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마감 그런 것들이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EMTEC 4070 Ti, EMTEC 그래픽 카드한테 바라는 점은 그런 점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효율, 그 다음에 안정적인 품질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뭐 타 제조사 대비 괜찮으니까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출력 포트는 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DP 포트 3개, 그리고 HDMI 2.1 1개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브래킷의 타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벌집 모양 타공입니다. 육각형. 이렇게 에어홀을 낼 때 원 형태보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타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면적 대비 효율적인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서 많은 PC 컴포넌트 제품들이 이런 육각형 구조의 허니컴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EMTEC 이거를 겉으로만 봤으니까 한번 분해를 해서 기판, 그 다음에 쿨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백플레이트. 네, 백플레이트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한눈에 봐도 이쪽이 기판이 위치한 영역이고 이쪽은 이제 히트싱크가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거의 뭐 기판 반, 히트싱크 반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되게 귀엽죠. 자, 그다음 이제 히트싱크인데 히트싱크는 상당히 거대합니다. 구리 베이스나 히트 파이프도 모두 그냥 도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게 다 이제 구리인데 니켈 도금 처리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멀 패드는 이제 메모리 모듈을 덮고 있고 이쪽은 초크 그리고 모스펫 그다음에 군데군데 조그맣게 있는 것들도 이제 다 모스펫과 맞닿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이제 초크랑 맞닿는 서멀 패드는 굳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초크도 모두 제공하고 있네요.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이 다 이제 시원하게 뚫려 있는 거니까 상당히 쿨링 효과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판은 상당히 귀엽습니다. 아무래도 RTX 4070 Ti의 TGP 레벨이 285W다 보니까 조금 더 소형화에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가운데 이제 GPU가 있고 AD104 400 코드명을 가지고 있어서 AD104 풀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192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GDDR6X 21GB/s로 작동하고요. 결과적으로 메모리 대역폭은 504기가입니다. 그리고 보조전 단자가 있고요. 왼쪽에는 전원부가 쭉 일자로 나열되어 있는데 11페이지 규모고 드라이버 모스펫의 커패시터는 제가 이제 많이 보던 커패시터인데 이게 대만의 AP콘 시리즈 커패시터로 확인이 됐어요. 네, 이렇게 기판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기판이 상당히 조그맣고 히트싱크는 크고 이래서 이제 쿨링 능력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퀘이 사전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함께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텔 코어 i9 13900KF를 사용했고요. GPU-Z 정보를 보면 EMTEC RTX 4070 Ti 게이밍 프로 제품은 레퍼런스 클록 제품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스펙과 동일한 부스트 클럭 2610MHz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력 제한 레벨 역시 285W로 동일합니다. 단 아쉬운 거 전력 제한 레벨을 추가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게 남네요. 자, 3D마크 타임스파이 일명 타스 점수인데 3090 Ti보다 뛰어나요. 지금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 약 22.7K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4K 성능을 측정하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는 3090 Ti보다 아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의 열세로 인해서 4070 Ti가 확실히 90 Ti 대비 4K에선 약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펑크인데요. 사이버펑크에서는 전반적으로 40 시리즈가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네, 4070 Ti 같은 경우에는 3080 Ti보다도 미세하게 낮은 성능을 기록했네요.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4070 Ti가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라데온 계열 그래픽 카드가 하위 1% 프레임이 좋았고요. 네, 로스트아크의 QHD 성능이고요. 로스트아크에서 너무너무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 전반적으로 그래픽 카드별 성능 편차가 크지 않잖아요. 즉 CPU 병목 현상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높네 낮네 그런 결과 해석은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성능입니다. EMTEC RTX 4070 Ti가 졌어요. 90 Ti보다 살짝 낮은 성능이네요. 마지막으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고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이제 최신 게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4070 Ti 확실히 90 Ti보다 확실히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0.7% 높았습니다. 네, 조금 더 높은 그런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온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풀로드 시 66.4도 양호했고 소음도 34.7dB, 피크치는 35.6dB로 정숙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 전력,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인데 풀로드 평균은 265.9W, 피크치는 296W를 기록했고요. 전원부 온도, 풀로드 전원부 온도를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니까 최대 75.9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높은 느낌이긴 한데 뭐 전원부 온도는 이제 100도까지도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양호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퀘이사전에서 주력으로 측정하고 있는 고주파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이게 약간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교군으로 삼고 있는 게 RX 7900 XTX 레퍼런스 모델인데 물론 7900 레퍼런스 모델보다는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워낙 7900 XTX의 고주파 소음이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비교군으로 넣은 건데 그것과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다소 낮긴 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듣기에도 체감적으로 조금 고주파가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EMTEC RTX 4070 Ti 게이밍 프로를 장착해서 부팅을 해봤는데 일단 GPU-Z를 띄워서 기본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GPU 모델명 RTX 4070 Ti 제대로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제품, 그 다음에 쉐이더, 쿠다 코어는 7680개, 메모리 버스는 192비트. 그래서 192비트가 21기가비트/세크, 메모리 속도 21기가비트/세크로 작동을 해서 메모리 대역폭은 504기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이 2610MHz인데 이 제품은 레퍼런스 클럭을 그대로 준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팩토리 OC 모델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물론 팩토리 OC가 성능이 더 좋은 건 맞는데 어차피 그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어드밴스드 탭에 가보시면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선택해서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전력 제한 레벨은 285W입니다. 이거 역시 레퍼런스와 동일하고, 다만 이제 비레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EMTEC 4070 Ti 게이밍 프로는 막혀 있습니다. 네, 285W가 한계예요. 네, 참고 차원으로 알아주시고, 자 이제 언더볼팅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언더볼팅을 왜 얘기하냐면 RTX 4070 Ti의 TGP가 285W인데 언더볼팅 효율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언더볼팅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성능, 뭐 거의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소비 전력은 대폭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물론 이런 게 너무 겁난다, 그냥 순정을 사용하고 싶다, 순정주의자 분들은 그냥 재미로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언더볼팅을 하면 첫 번째, 이 그래픽 카드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애프터버너를 실행해서 애프터버너와 연동된 리바 튜너도 활성화 시켜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바 튜너 사용법을 모른다면 뭐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같은 그런 모니터링 툴을 띄워 놓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버너 또는 뭐 리바 튜너 이런 걸 띄워 놓고 포트 로열을 테스트해 보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일단 3D 마크에서 제공하는 포트 로열이 레이트레이싱 테스트까지 겸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 부하가 상당히 높아요. 부하가 상당히 높고 동시에 코어 오버클럭을 잘 잡아내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저는 포트 로열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한번 돌려서 얘가 순정 상태일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딩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렌더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좌측에 제가 띄워놓은 모니터링 툴을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포트로열을 구동하는 동안 GPU 로드는 100%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GPU의 자원을 최대한 끌어쓰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셔도 되고, 부스트 클럭이 이때 약 2800MHz입니다. 2800MHz. 근데 2800이면 2800이지 왜 2805MHz냐? 이거는 내부적으로 클럭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이 15MHz 단위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05MHz 위는 2820, 그 위는 35, 그 다음 50, 이런 식으로 65, 80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메모리 클럭은 1502MHz인데 이걸 환산하면 21기가비트/세크고요. 소비 전력은 250W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소비 전력 레벨은 285W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포트 로열에서 그런 거고, 뭐 게임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GPU 전압. 지금 GPU 전압이 1.095V, 그러니까 약 1.1V로 구동되고 있는데 1.1V라는 밥을 먹었을 때 이때 2800MHz의 부스트 클럭이 구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쿨링 팬이 돌아가고 있는데 GPU 온도도 뭐 60도대를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면 뭐 쿨링 성능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언더볼팅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 상태에서는 풀로드 시 전압이 약 1.1V고 이때 소비 전력은 지금 보이시죠? 260W 정도 보이고 있고 부스트 클럭은 2800MHz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순정 특성을 알았으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더볼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순정으로 돌렸을 때 포트로열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4,000점. 네, 14,000점이 나왔네요. 아주 훌륭한 점수인데. 자, 이제 여기서 애프터버너를 다시 띄웁시다. 애프터버너를 다시 띄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애프터버너 설치하면은 사실 UI에 따라서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UI 탭에서 디폴트 MSI 암페어, 뭐 빅나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디자인이 유치하지? 요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거. 이게 아마 애프터버너를 처음 설치하면
기본 스킨이 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커브 에디터라고 있어요. 뭐 단축 키는 컨트롤 F인데 컨트롤 F로 하셔도 되고 커브 에디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이 하나 떠요. 이 창의 의미가 뭐냐?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이 X축은 GPU 전압을 말하는 거고요. 이 Y축은 부스트 클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0mV에서 1250mV까지 있는데, 어차피 플로드를 걸었을 때는 아까 이제 포트로에서 확인하셨다시피 1100, 즉 1.1V 수준에서 GPU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이때 클럭이 몇이냐? 2835MHz고, 아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1.1V가 아니라 1.095였잖아요. 그래서 한 스텝 아래로 이동하면은 조금씩 Y축 보이시죠? 2820 이런 식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PU가 아무런 조작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커브 값을 통해서 적정 전압과 클럭이 인가된다, 이런 특성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언더볼팅을 할 때는 1100mV보다 훨씬 낮은 전압을 공략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효과를 좀 높게 보려면은 1.1V였으니까 최소한 1V 미만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900mV를 타깃으로 삼아서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사실 900mV 이하로 가도 되는데 900mV 이하로 가게 되면 메모리 클럭이 함께 깎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900mm, 적어도 이제 900mm 이상에서 언더볼팅을 시도해라, 이런 특성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런 특성은 모든 지포스 그래픽 카드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대 예를 들어서 암페어 3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900mV 이하로 언더볼팅을 해도 뭐 그런 문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자, 900mV에서 현재 부스트 클럭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기본 설정에서는 약 2340MHz 정도, 2340MHz 정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900mV에서 전력을 확 다운 시켰는데 부스트 클럭이 2300이면 원래 아까 2800까지 올랐잖아요. 약 460MHz 정도의 차이가 발생돼요. 그러면 성능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900mV에서 미리 테스트하는 값인 2580, 즉 약 2.6기가의 부스트 클럭을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커브 에디터를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여기 보시면 코어 클럭을 조절하는 곳이 있어요. 이 코어 클럭을, 자, 다시 리셋하고 코어 클럭을 마이너스로 확 낮춰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브 값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커브 값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확 내려주면 전체 커브 값이 확 내려갑니다. 이렇게 낮춰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고전압 영역에서의 이 코어 클럭은 너무 높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커브 값의 부스트 클럭 수치를 낮춰주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900mV X축으로 갑시다. 900mV의 Y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 1830MHz입니다. 1830MHz. 이거를 확 높여줘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580MHz. 이거는 사전에 테스트를 해서 찾아낸 값입니다. 자, 2580. 이게 쭉 올려주면은 여기 Y축이 변하죠. 2556. 이거를 쭉 올려주면은 네, 2580까지 올라갑니다. 2580까지 다다랐을 때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적용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900mV에서 2580MHz로 작동할 수 있게끔 커브 값이 재조정이 돼요. 이 상태면은 기본적으로 코어 클럭은 부스트 클럭 2580으로 고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모든 오버클럭 특성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하나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 보시고 포트로열에서 난 2580보다 넘게 들어가는데 더 높은 클럭 들어가는데 그러면 점점 높여주세요. 단 높여줄 때는 15MHz 단위로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MHz를 넣든 10MHz를 넣든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높아지는 건 15MHz 단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15, 30, 45, 60, 75, 90, 105, 12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로열이 통과 가능했던 최대 클럭을 찾으시고 실사용할 때는 그 최대 클럭보다는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0MHz 정도 낮춰서 세팅을 하면은 안정적인 게임 구동이 가능해요. 자, 이제 코어 클럭은 달성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클럭인데 4070 Ti의 메모리 오버가 상당히 잘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확보한 4070 Ti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면
1000MHz 이상 다 들어갔어. 뭐 1300 먹는 것도 있고 1500 먹는 것도 있었는데 이 EM텍 제품은 저희가 확보한 게 황금 수율인지는 모르겠는데 메모리 오버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4070 Ti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2비트잖아. 192비트라서 메모리 대역폭이 504기가인데 여기서 메모리 클럭을 높여주면 메모리 대역폭도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GPU-Z에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대역폭은 504기가입니다. 그런데 EM텍은 메모리 클럭이 최대 2000MHz까지 돼요. 2000MHz. 그러니까 2000MHz를 유효 속도로 환산하면 약 4GBps/s가 되는데 이렇게 2000MHz까지 적용하고 나면 GPU-Z 다시 볼게요. GPU-Z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6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4070 Ti는 GPU 코어 연산 성능에 비해서 메모리 대역폭이 살짝 아쉬운, 그러니까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은 메모리 대역폭이 병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은 실질적인 성능 향상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프리셋을 저장해 주시고 한번 포트 로열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동했을 때 과연 실질적인 소비 전력,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이 고정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로딩바가 돌아가고 있고 포트 로열 렌더링이 시작되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게 있었죠. 지금 이제 로딩이 시작됐네요. 우리가 언더볼팅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 설정에서는 GPU 온도가 뭐 60도 중반대까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언더볼팅 했을 때는 온도 소비 전력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네, 렌더링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명확하게 나오죠. 일단 GPU 전압이 0.9V, 즉 900mV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소비 전력이 굉장히 많이 낮았습니다. 아까 이제 250W를 살짝 넘기도 했는데 지금은 200W가 안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70W나 뭐 180W 이렇게 소비 전력이 상당히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지금 50도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50도대. 온도도 상당히 낮아졌고 부스트 클럭도 2580. 물론 순정 대비해서, 순정은 아까 2800MHz까지 갔잖아요. 순정 대비해서는 낮아진 성능이긴 하지만 그 성능 차이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네, 28이나 뭐 2.6이나 그게 그거니까. 근데 다만 이렇게 애초에 부스트 클럭이 낮아지는 걸 원치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GPU 전압 기준을 900mV가 아니라 뭐 950 또는 975mV 이 정도로 타깃을 삼아 두시면 이거보다 더 높은 코어 클럭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메모리 클럭도 지금 보시면 12500MHz인데 이거를 환산하면 25GBps/s입니다. 상당히 높아진 성능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트 로열을 구동했을 때 최종적인 점수가 궁금한데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렸을 때는 14,000점 정도 나왔거든요. 과연 언더볼팅을 했을 때는 얼마나 성능이 낮아질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13,000점 이상, 13,000점 이상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점수 예측은 좀 힘드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 전력이 낮아졌다는 게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소비 전력. 자, 이제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로딩이 다 돌아가고 13,700점. 네. 13,700점이 나왔는데 아까 14,000점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로열에서의 성능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오히려 성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메모리 오버클럭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더볼팅을 단순히 나는 기본적으로 성능 낮춰 쓰는 거 싫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능의 어떤 손해를 크게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 전력 절감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비 전력이 왜 중요하냐? 소비 전력이 낮아지면 발열량이 줄어들죠. 발열량은 어차피 에너지로 환산되는 열 에너지니까. 발열량이 낮아지면 GPU 온도도 낮아지죠. GPU 온도가 낮아지면 쿨링 팬도 덜 빠르게 돌겠죠. 그러면 소음도 낮아지겠죠. 소음이 낮아지면 쾌적한 게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언더볼팅 확실히 매력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4070 Ti가 나오면서 위쳐 3, 네, 위쳐 3 성능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위쳐 3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확장팩 막 블러드 앤 와인까지만 한 2회차까지 모두 다 클리어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위쳐 3가 차세대 업데이트를 하면서 레이트레이싱, 뭐 DLSS3, 그 다음에 한국어 더빙 굉장히 해자 업데이트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헌트에서 레이트레이싱, DLSS를 활성화했을 때 4070 Ti가 어느 정도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일단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위쳐 3 같은 경우에는 유저 모드도 발달을 해서 굉장히 편리한 모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뭐 게임 좋아하시면 뭐 넥서스 모드 그런 데 들어가셔서 모드 많이 다운받아서 적용시켜 보세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막 아이템 무게 제한 없애는 거 그런 것도 너무너무 좋고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을 중시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로딩 화면 스토리 요약해 주는 거 그런 거 없애주는 모드도 있어요. 조금 더 쾌적한 로딩을 위해서. 자, 일단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옵션은 일단 QHD고요. DLSS 프레임 생성이 켜져 있는데 이걸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이제 RT를 다 켜고 계단 현상 제거도 DLSS 꺼야 되니까 지금 TAA로 하고 나머지는 풀옵션, 매우 높은 플러스 이렇게 풀옵션을 적용해서 한번 성능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QHD 해상도에 레이트레이싱까지 켜고 옵션도 매우 높은 플러스로 다 떡바르고 그랬을 때의 성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50프레임대가 나와요. 상당히 사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사 CDPR 측에서 위쳐3 RT 차세대 업데이트를 할 때 사실 최적화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왜냐? 어차피 성능이 높아진 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프레임이 낮더라도 균일하게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면 어떤 스터터링이라든지 체감 성능 부분에서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프레임 타임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생선뼈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프레임 타임이 일정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점선처럼 막대기가 막 중간에 하나씩 계속 껴들잖아요. 이런 형태는 하나의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한 지연 시간이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화면을 돌리거나 액션을 취할 때도 균일한 속도의 프레임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끊길 수 있는 그런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언더볼팅을 적용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뭐 180W 수준에서 놀고 있고 프레임은 50프레임 상당히 성능이 불만족스럽긴 합니다. 이때 옵션 타협을 좀 해보죠. 자, 먼저 디스플레이에서 프레임 생성 기능, 즉 DLSS3 기능을 켜주시고 그래픽에서 계단 현상 제거도 DLSS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DLSS 품질은 이거는 사실 본인이 해상도나 어떤 디테일에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른 차이긴 한데 저는 QHD 해상도면 뭐 품질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뭐 2배 이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100프레임 넘게 나오죠. 그리고 100프레임이 넘게 나옴과 동시에 지금 이 프레임 타임 균일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DLSS를 켜지 않았을 때는 프레임 타임이 들쭉날쭉해서 스터터링이 굉장히 심했는데 프레임 타임이 굉장히 균일하죠. 그래서 QHD 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까지 켜고 상당히 원활한 게이밍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옵션 타협 할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위쳐3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가장 많이 체감되는 게 반사 효과랑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RT 옵션을 제공하는 게 섀도우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는데 그 두 개는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체감적으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 두 개를 타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양을 많이 먹는 옵션이 수풀의 어떤 렌더링 거리, 그 다음에 뭐 그림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협했을 때 성능이 얼만큼 오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프레임을 일단 한번 봅시다. 정지 상태에서 프레임이 114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114프레임에서 제가 말씀드린 타협을 했을 때 일단 레이트레이스, RT 섀도우를 꺼주고 RT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꺼주시고 다만 리플렉션, 반사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끄지 마세요. 전체적인 화면바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품질 중에 그림자 품질이 매우 높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냥 높음으로 해놓고 식물 가시거리 이놈도 프레임을 차지 많이 합니다. 이거를 높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자 프레임이 좀 오를 겁니다. 한번 보시죠.
125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아까 이제 114프레임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10프레임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옵션 타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때 DLSS 3까지 활성화한 상태인데 아까 제가 언더볼팅을 적용하고 그대로 위쳐3를 켰을 때 약 180W 나왔거든요. 지금 소비 전력이 더 줄어들었어. 네, 150W. 150W의 이 정도의 성능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언더볼팅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EMTEC의 RTX 4070 Ti 게이밍 프로 제품을 알아봤고요. 제품 자체는 그냥 무난합니다. EMTEC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무난하게 잘 하는 거예요. 항상 무난했고 이번 제품 역시 무난했어요. 그리고 그 무난함이 장점으로 되기도 하고요. 왜냐? 사실 제품이 개성이 뛰어나거나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 강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그게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EMTEC의 어떤 그동안의 그래픽카드 제품군을 보면 항상 무난했고 실제로 온도, 소음, 그다음에 외형 이런 거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물론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 OC가 적용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성능 차이가 크진 않더라도 조금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전력 제한 레벨도 285W에서 그냥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한 측정치 기준으로는 온도, 소음 그런 거 다 나쁘지 않았는데 고주파 특성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가 기준값으로 삼은 7900 XTX보다는 좋았지만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주파가 제가 이제 체감적으로 들어봐도 이 고주파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코일 노이즈가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 고주파 특성도 동일 모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5개 이렇게 테스트해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차원에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제품 외에 제가 이제 EMTEC 제품을 다룰 때 항상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한국 유저들을 신경을 써서, 왜냐면 당연히 한국 기업이니까 패키지나 그런 것들이 모두 한국어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픽카드 패키지 누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성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뒷면에 그래픽카드를 사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 패키지만 뭐가 써있나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EMTEC의 과거부터 굉장히 잘하던 그런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해줬으면 좋겠고 한국 유저로서 이런 부분들은 참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 EMTEC의 RTX 4070 Ti 게이밍 프로 제품을 살펴봤고요. 제가 요새 이제 그래픽 카드나 마더보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제가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